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계속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민간 임대사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임대주택은 어떻게 나눠지고,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하면 뭐가 좋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렌트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지방세. 예, 지방세. 시군구청에 내는 지방세죠.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주택 종류 제가 설명드렸죠. 단기가 있고 공공지원이 있고 장기 일반이 있고 유형에 따라 조금씩 그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취득세는 셋 다 주택 임대주택 종류에는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용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전용 면적은 일단은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 취득세나 재산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호제곱미터가 넘어서는 뭐 전용 120제곱미터라든지 전용 뭐 100 뭐라고 할까요? 133 뭐 이런 애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적용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다 혹은 6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00만원 이하는 면제되고요. 200만원 초과는 85%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안 내도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왜냐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일단 취득세가 거의 면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60제곱미터 넘어서 85제곱미터 요 사이에 있다고 해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값이죠. 이것도 상당한 혜택이죠. 예. 대신 이 경우는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니까 요건 조금 해당되는 경우가 뭐 건설임대의 케이스일 것 같고요. 보통의 분들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취득세가 부분에서. 비고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요. 2021년까지 감면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이 되고요.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했어야 신축으로 인정받아서 2021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임대 같은 경우는요. 재산세는 단기와 공공지원, 장기 일반이 조금 나눠집니다. 아무래도 공공지원이나 장기 쪽에 재산세 혜택이 좀 더 많은 거죠. 단기는 4년이었고 얘네는 8년이었죠. 단기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을 받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는 25% 감면을 받고요. 이 공공지원 장기 일반 8년 임대에서는 한 번 더 그 단계를 나눠서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50만원 이하면 면제, 50만원 초과라도 85% 감면을 받고요. 거의 뭐 안 낸다고 봐야죠.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면 75% 감면, 60에서 85면 50% 감면. 역시 아주 뭐 취득세나 재산세나 모두 감면 혜택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2021년까지 감면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 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네. 다가구 주택은 앞서도 설명해드렸지만 구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각 호수별로 전용 면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겠죠. 네. 자, 지방세는 이렇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 임대소득세.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단기 4년,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8년인데요.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일단 8호 이하여야 하고요. 수도권 외 비도시 지역이라면 그래도 10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면적 기준 잘 확인하시고요. 자, 임대소득세가 단기는 일단 30% 감면을 받고 장기는 75%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무조건 장기로 가야 되고 또 소형 평수일 경우에는 뭐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죠.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했고요. 또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안 넘었을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아예 과세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임대소득이 2019년 한 해 동안의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선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분들도 이제는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 과세는 2020년 5월에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에 그 전년도의 종합소득을 가지고 이제 최종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에 임대소득을 2020년 5월에 이제 정산을 하는 겁니다. 감면 대상은 조금 완화가 됐죠. 원래는 3호 이상이어야 되는데 2018년 1월부터는 1호 이상 임대에도 역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필요경비율.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이 필요하겠죠. 뭐 왔다 갔다 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수선 보수, 뭐 유지, 뭐 이런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관리하는 비용들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을 감안해서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경비율 60%가 적용받으면 60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소득은 4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두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필요경비율이 그전에는 60% 그냥 동일했는데 2019년부터는 등록하면 60%를 그대로 인정받지만 미등록하면 50%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이제 연 1200만 원이죠. 근데 미등록하면 필요경비율이 50%만 적용돼서 600만 원에 대한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등록했다면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만 실제 이 사람의 어떤 소득으로 간주가 돼서 480만 원에 대한 이제 세금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12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등록과 미등록에도 좀 차등을 둔다는 것이죠. 예, 임대소득세도 역시 상당한 혜택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양도소득세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배제, 장특공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등록했느냐 등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년짜리냐 8년짜리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이제 미등록한 사람, 일반적인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이제 최대 30%까지 밖에 안 돼요. 10년 이상 해도. 그죠? 근데 단기, 4년짜리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게 4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근데 8년 임대를 한 사람은 8년 이상의 이 임대주택은 10년 보유 시 최대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혜택이죠. 거의 미등록한 거에 비하면 2배 이상의 그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계속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었어야 하고 임대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특법 97조 3. 이게 이제 장기보유 장특공제를 말하는 건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역시 지금 면적으로 보면은 8호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면적 8호제곱미터. 금액도 수도권에서는 6억 이하.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9.13 대책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전에는 임대 등록하면 이 중과 배제를 받았죠. 근데 9.13 이후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9.13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주택 가액 기준도 신설됐어요. 양도세 감면 요건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개시일 당시에 이 주택 가액이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만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1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택 가액을 지켜야만 양도세 감면이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9.13 이후에 특히나 뭔가 진행을 하신 부분들은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산 배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임대와 매입임대가 조금 조건이 다른데, 건설임대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이하여야 하고 2호 이상이어야 하고 8년 이상 임대시. 매입임대는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여야 하고 1호 이상이어야 하고 8년 이상 임대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종부세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 9.13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제 합산 과세를 받는데요. 다만 9.13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그러니까 괜찮다, 상관없다 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부세도 역시 종부세율이 높아지고 또 뭐 세부담 상한도 더 높아지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자한테는 더 중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종부세에 해당되는 것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이 건보료가 사실 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왜냐하면 보통 임대사업자는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 어떤 이제 대책으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소득 하나 갖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게 등록하면은 바로 소득이 잡히면서 내가 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보료 부담이 또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는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이 만들어졌고, 8년 임대 시에는 80%, 4년 임대 시에는 40%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이미 부과 중이니까 그런 분들은 달라지는 건 없겠고요. 자,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분들이 만약에 미등록했을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냐? 자, 직장 가입자는 미등록 시에는 한 10만 원 인상된다고 치면 등록 시에는 2만 원, 6만 원 이런 정도라는 거죠. 80%, 40% 적용받으니까.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16만 원 올라갈 수 있는 게 3만 원 올라간다든지 9만 원 올라간다든지 이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피부양자인 경우 154만 원이 올라갈 수 있는 게 31만 원 올라가는데 그치거나 92만 원 올라가는데 그치거나, 역시 누가 봐도 일단 등록하면 상당히 유리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부과로 이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 건보료 부담액을 예를 든 건데, 다만 등록 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참고할 내용입니다. 렌트홈에 이제 이렇게 게시를 해놨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렌트홈에서 이렇게 게시를 다 해놓고서는 약간 책임지지 못하게 자세한 거는 세무서나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시라 이런 식으로 밑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너무 무책임하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대사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렌트홈이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으면,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해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안내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더 자주 많이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